안녕하십니까. 수학의 오메가 저자 이동선입니다. 오늘은 0에 관한 두 번째 시간으로 사칙 연산과 등식에서 0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멸의 0은 사칙 연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사칙 연산의 대상으로서 쓰여지는 평형의 0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플러스 5 마이너스 플러스 3과 플러스 5 플러스 마이너스 3의 차이와 문제점을 알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강의를 이해하시고 나면 이 두 수식의 차이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학은 겉에 드러나는 형식보다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수식 관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0은 그 형식조차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누구도 0에 대해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기존 0의 개념은 음수의 개념도 없었던 7세기 인도 수학자인 브라마 굽타에 의해서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140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자연수에서 만들어진 0에 대한 이 개념은 전혀 바뀌지 않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수학에서 평형의 0을 제대로 이해하고 설명한 수학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여전히 7세기의 0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과거에 잘못된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많은 수학 이론들은 쉬운 수학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잘못된 수학의 개념이 빠르게 고쳐졌으면 합니다. 그럼 0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학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학문입니다. 수 또한 현실에 존재하는 일정한 현상들을 단순화한 기호입니다. 항동원 또한 항동원의 개념에 앞서서 현실에서의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고 기존에는 소멸의 0으로 저는 평형의 0인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형의 0은 소멸의 0과 달리 사칙 연산이 완벽하게 가능합니다. 갈루아는 연산자의 관점에서 항동원의 개념을 만들었고 현대 대수학은 형식적인 관점에서 연산자에 따른 공통 특징을 가진 대상들을 군, 환, 체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저는 연산자와 수의 형식적인 관점이 아니라 내용의 관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플러스 연산자의 기능 하나를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플러스 연산은 더하라는 기능도 있지만 공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1 플러스 i에서 플러스는 더하라는 연산이 아니라 공존의 의미가 됩니다.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도 플러스는 더하기 연산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의 플러스는 추가와 공존의 의미이지 같은 요소에 대한 연산의 수행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연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그러나 각수를 이해하신 분이라면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는 각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각수에서 같은 각에 대해서는 더하기와 빼기의 연산이 가능하지만 더하기에서 두 대상의 각이 다르면 그 연산을 수행할 수 없고 공존의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각수 공간에서의 화살표는 각을 구분하기 위한 의미이지 벡터와 같은 의미의 방향이 아닙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에서의 화살표는 각의 구분을 위해 사용되는 방향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소개해 드렸다시피 0의 0제곱이 1이 되는 이유와 1차 함수에서의 기울기 문제, 합성함수 미분의 문제 등은 기존의 소멸의 0을 바탕으로 한 형식적인 이론들로부터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의 모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소멸의 0과 평형의 0의 차이점을 알 수 있겠지만 음수가 없었던 시대에 만들어진 소멸의 0과 그것으로부터 만들어진 개념들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평형의 0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수준에서는 0분의 0과 0의 0제곱이 1이 되는 사실, 그리고 함수 위의 한 점에서 발생하는 접선의 기울기에 관련된 수식들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사칙 연산자는 두 개의 항을 필요로 하는 이항 연산자입니다. 그리고 소멸의 0은 일반적으로 이항 연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수는 연산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연산의 결과 또한 수가 되어야 합니다. 사칙 연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는 일반적으로는 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 풍선과 추를 이용해서 덧셈과 뺄셈에서 평형의 0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선과 추가 각각 5개씩 매달려 있는 막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풍선 3개를 더하고 추 2개를 제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플러스 5 플러스 마이너스 5 플러스 3 마이너스 2이고 그 결과는 플러스 3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5가 됩니다. 여기서 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플러스 5 플러스 마이너스 5와 플러스 3 플러스 마이너스 3을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학에서 수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위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플러스 5 플러스 마이너스 5와 플러스 3 플러스 마이너스 3을
평형의 0으로 생각하고서 두 평형의 상태를 생략한 3-2는 5라는 형태의 등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위치 개념에서는 두 평형 상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기 때문에 생략할 경우 연산의 과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정수의 더하기 빼기를 처음 배울 때는 평형의 0을 사용하는 것이 연산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정수의 개념을 아는 사람은 외에는 이미 평형의 0을 이용해서 연산을 합니다. 두 평형의 상태는 없는 것이 아니라 위치 개념의 수책에서 생략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의 평형 상태를 0이라고 하면 5 곱하기 0과 3 곱하기 0은 각각의 풍선과 추의 개수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두 수 자체는 같은 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위치를 나타내는 수 개념에서는 평형 상태인 5 곱하기 0과 3 곱하기 0은 언제라도 생략될 수 있습니다. 평형의 0이라 할지라도 양변에 어떤 수를 곱하게 되면 평형의 풍선과 추의 개수가 모두 증가합니다. 각각의 개수가 증가하더라도 평형 상태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위치의 수 개념에서는 여전히 평형의 0으로서 생략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계산을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플러스 5 플러스 마이너스 5 플러스 3 마이너스 2는 플러스 3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5의 양변에 1을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플러스 10 플러스 마이너스 10 플러스 6 마이너스 4는 플러스 6 플러스 마이너스 6 플러스 10이 되고 플러스 10 플러스 마이너스 10과 플러스 6 플러스 마이너스 6은 모두 평형의 0으로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종식은 6 마이너스 4는 10이라는 등식이 만들어집니다. 플러스 10 플러스 마이너스 10 플러스 6 마이너스 4는 플러스 6 플러스 마이너스 6 플러스 10의 양변을 2로 나눈다면 원래의 식이 만들어집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플러스 5 플러스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5는 플러스 8 플러스 마이너스 8 플러스 2. 여기서도 5 곱하기 0과 8 곱하기 0은 생략이 되지만 이 평형의 상태가 없다면 등식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덧셈 연산자의 대상으로서 소멸의 0은 사용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의미도 없기 때문입니다. 곱셈의 경우 소멸의 0의 곱은 결과가 모두 소멸의 0이 되어버려서 정상적인 결과 및 원래 수식으로의 복구를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뺄셈의 경우 평형의 0의 개념 없이는 직접적으로 연산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나눗셈에서는 소멸의 0은 특히 분모에서 수로서의 연산 역할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소멸의 0은 그 자체가 몇 개의 소멸의 0으로 이루어진 소멸의 0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멸의 0에서는 3-3이든 5-5이든 모두 0입니다. 3-3과 5-5는 모두 0이기 때문에 3-3은 5-5라고 둘 수 있습니다. 3과 5로 묶으면 3 곱하기 1-1은 5 곱하기 1-1은 0과 같은 수식이 됩니다. 이렇게 소멸의 0을 곱하면 서로 달랐던 모든 수식이 같아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소멸의 0은 정량화가 불가능합니다. 3-3과 5-5의 양변은 모두 소멸의 0을 곱의 인수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소멸의 0을 수로서의 인수라고 할 수 있으려면 나눗셈이 가능해야 하지만 동일한 인수인 소멸의 0에 대해 나눗셈을 수행하면 등식은 결코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멸의 0은 나눗셈 연산 결과에서 정상적인 등식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이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나눗셈에서 0의 사용을 제한해 왔지만 평형의 0은 필요한 수식 계산에서 사칙 연산이 항상 가능합니다. 나눗셈에서는 두 대상에 대한 알고리즘의 구조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나눗셈은 분모에 대해 정량할 수 있는 모든 분자에 대해서 연산이 가능합니다. 나눗셈에서 왜 분자의 인수에 분모의 인수가 반드시 필요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눗셈의 결과는 분자와 분모 대상에 따라 그 연산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과 5개를 사과 1개로 나누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5입니다. 사과 5개를 5로 나누는 것도 가능합니다. 결과는 사과 1개입니다. 하지만 5를 사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분자의 사과가 5 곱하기 5개 있고 분모의 사과가 5개가 있다고 하면 결과는 5가 됩니다. 수로서 구성된 나눗셈은 분자의 사과 인수와 분모의 사과 인수를 약분한 결과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수학의 바탕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또 다른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선 플러스 추 분의 풍선 플러스 추 플러스 풍선 플러스 추는 나눗셈이 가능하지만 풍선 분의 풍선 플러스 추는 나눗셈이 불가능합니다. 분자와 분모에 공통인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눗셈의 관계에서 나눗셈은 나눗셈의 대상인 p제수의 인수 중에 나누고 있는 제수의 인수가 반드시 고부관계로 존재해야 나눗셈 연산이 가능합니다. 나눗셈은 특히 함수에서 변화율을 나타낼 때도 사용됩니다. y는 ex라는 함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직선 위의 기준이 되는 풍선으로부터 일정하게 떨어진 곳에 풍선이 있고 그 두 풍선 사이의 y값의 변화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최단 거리의 두 대상이 나눗셈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기준점 자체에서는 거리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화율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기준점 x에 풍선을 넣지 않았을 때와 풍선을 한 개 넣었을 때 기준점 y값에서의 풍선의 개수도 함수에 따라 그 결과값이 변합니다. 1차 함수에서의 변화율은 비례식과 같습니다. 기준점 x에 풍선을 한 개 넣었을 때와 풍선을 두 개 넣었을 때 기준점 y값에서의 풍선의 개수도 각각 다릅니다. 이때는 풍선의 개수가 나눗셈의 대상이 되고 풍선 개수의 변화량이 그 점에서의 변화율이 됩니다. 함수 관계는 거리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 점 자체의 변화에서도 함수 관계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점 자체에서의 변화율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평형의 0입니다. 소멸의 0은 곱해지는 인수가 무엇이든 소멸의 0으로 만들기 때문에 모든 인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멸의 0은 정량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나눗셈 연산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0의 0제곱이 1이 되는 많은 상황과 미분에서 0분의 0꼴의 수식이 쉼없이 등장하는 더 복잡해진 현대의 수식 상황에서 0분의 0은 1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멸의 0은 나눗셈 연산에서 쓰일 수 없습니다. 종합해보면 소멸의 0은 정상적인 사칙 연산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현대 대수학에서는 덧셈과 곱셈의 예로 수를 그룹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수학에서 변화량의 크기를 계산하기 위해서 뺄셈을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같은 위치를 나타내는 뺄셈에서는 앞에 오는 수는 반드시 평형의 0을 포함해야 합니다. 정량화될 수 없는 소멸의 0이 나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3 빼기 3 빼기 마이너스 2의 계산에서 3 빼기 3을 소멸의 0이라고 생각하면 플러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평형의 0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3 빼기 3을 계산한 후에 만들어진 0을 플러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로 만든 후에 마이너스 2를 빼고 플러스 2라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실제 수식은 3 플러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연산에서 필요한 경우 여러분은 항상 평형의 0을 이미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연산의 결과는 다른 연산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연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소멸의 0이 결과로 나오지 않도록 연산 과정에서 적절한 평형의 0이 사용됩니다.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를 평형 상태의 0이라고 하면 4 플러스 0이나 4는 같은 위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단순히 같다고 생각하지만 내용면에서 보면 같은 위치, 다른 수가 되어 등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4 플러스 0을 4와 같다고 표기했다면 평형의 0을 생략한 4가 되는 겁니다. 같은 표기라 할지라도 내용에 따라 다른 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두 점 사이의 기울기식에서 나눗셈 연산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두 점 사이의 최단 거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평형의 0은 거리가 존재하는 일반적인 기울기식에서는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선의 기울기를 포함한 많은 해석학 함수식에서 한 점에서의 변화율을 정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 점의 위치 관계에서는 위치를 나타낼 수 있는 거리 개념의 수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함수가 주어진 한 점에서의 기울기를 나타내야 하는 상황에서 평형의 0은 한 점에서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나눗셈에서의 대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수학은 그 형식보다는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의 구성 요소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는 크기, 방향, 회전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형식만을 통해서 수학을 다루게 되면 수식을 비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보면 내용보다는 형식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식적인 수학으로는 예전보다 훨씬 더 복잡해진 현대에서 사용되는 많은 수식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그 문제들을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은 정말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0의 0제곱이 미분과 적분, 이항정리, 상수함수 등 많은 수학의 분야에서 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수식에서 0의 0제곱은 일로서 사용되고 있지만 그동안 그 이유를 설명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0의 0제곱을 정의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평형의 0을 사용하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도함수의 경우에도 기존 이론으로는 원함수의 불연속적인 점에서 함수값을 정할 수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원함수는 함수값을 가지고 있어도 기존 이론을 적용한 도함수에서의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도함수를 원함수에서 유도된 함수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도함수에서 원함수의 형태를 완벽하게 복구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평형의 0을 이용하면 원함수의 모든 불연속적인 점에 대해서도 도함수를 유도할 수 있고 복구 또한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석학에서의 평형의 0의 사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중학교에서 루트 4는 절대적으로 2라고 배우지만 dak가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마이너스 2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수는 크기, 방향, 회전각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요소에 따른 제곱근 연산의 방법은 다릅니다. 제곱근의 대상인 내부에서 표현되는 대수적인 수가 갖는 회전각은 절대적으로 360도 미만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루트 4에 대해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평형의 0을 사용하면 수식에 대한 이해도가 확실하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오류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플러스 5 마이너스 플러스 3과 플러스 5 플러스 마이너스 3은 같다고 가르칩니다. 위치나 크기 개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지만 내용 면에서 보면 전혀 다른 수식입니다. 일단 수식이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만 평형의 0의 개념을 모른다면 두 수식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두 수식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평형의 0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평형의 0이 생략되기 때문에 두 수식을 같다고 할 수 있지만 두 수식의 차이점을 알고 설명할 수 있어야 수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소멸의 0으로부터 나온 정의나 공리가 정확할까요? 아니면 평형의 0으로부터 나온 수식과 그 결과들이 맞을까요? 어느 것이 더 구체적이고 확실할까요? 0의 영제곱이 1로 사용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0은 어떤 0일까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의 뇌에서는 덧셈과 뺄셈 연산에서 소멸의 0이 어떤 연산의 기능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평형의 0이 사용되고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0은 소멸의 0이 아니라 이미 평형의 0이었고 사칙 연산이 가능한 수로서의 0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대로 평형의 0이 생략된 간결한 수식을 사용하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0분의 0꼴이 사용되는 모든 수식에서는 평형의 0의 개념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소멸의 0은 어떤 연산에서도 연산자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멸의 0은 수가 아닙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